이기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이렇게 4월 31일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 수술만 12번째 하고 있는 박규혁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일 첫 번째 지금 사진이 네. 보면은 이게 지금 그냥 첫 번째 수술? 사실은요, 예. 이게 수술 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필러를 맞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필러까지 하면 사실 13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필러는 시술이라고 치잖아요, 보통. 네. 12번의 수술을 왜 하게 됐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왔는지가 궁금한데. 2013년도에 제가 전역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네. 입학을 했다가 저도 꿈이라는 걸 가져보고 싶어서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쇼핑호스트 학원을 가게 됐어요. 아, 정말로요? 네네. 저는 이런 목소리를 갖고 싶었거든요, 사실. 네. 수업을 들으면서 배움을 거듭할수록 그럼요. 예. 조금씩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앳돼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외모라도 좀 성숙해지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이 앞섰고 얼굴이라도 고쳐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네네. 시작이 된 거였죠. 네네. 첫 번째 수술은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네. 주변 반응도 너무 좋았고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이게 코가 바로 서니까 네. 좀 세련돼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잘생겼다, 성숙해졌다, 남자답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주변에서. 네네. 뽕이 그만큼 차서 네. 말년습은 뒷전이고 그냥 얼굴 자랑하러 다니기 바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벌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벌 받더니. 실리콘이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그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저도 거울을 자꾸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답정너인 것처럼 내 코가 휘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 보니까 네. 보형물이 이동한 것 같다. 그런데 바로 잡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수술을 해보자. 네. 라고 해서 두 번째 수술을 하고서 근데 크게 이렇게 바로 잡힌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려 들어간다는 그걸 이제 구축 현상이라고 하는데 내 몸에 보형물이라는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걸 이물 반응을 일으켜요. 그걸 우리는 염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염증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이 수축을 하면서 코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저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네네. 흔히 있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수술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부작용이 나는 건 아니에요. 꼭 보형물을 넣었다고 해서 부작용이 나는 건 아니고 뭐 정말 좋은 재료로 그걸 보통은 이제 자기 재료라고 하거든요. 네네.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수술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이제 한 번 더 제자리에 돌려놓자라는 식으로 마지막 수술이겠구나, 네. 잘 되고 말고를 생각이 아니라 이건 정말 마지막 수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 비주 쪽에 네. 여기서 이제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 이 사진이에요. 예. 이쪽에 피가 여기 인중 바로 흘러나오면서 위쪽에 여기에 그럼 이제 이렇게 핏망울이 맺힌 거예요. 이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었죠.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이제 병원에 갔죠. 네. 병원에서 염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넣었던 보형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재건 수술을 기약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좀 따르기로 했죠. 네. 좀 힘들겠지만 제거하고 한번 경과를 지켜보자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게 4차 수술이에요. 그 1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예. 이 사진이에요. 이 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코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이렇게 내려앉고, 그죠? 예. 그 보형물이 없어졌다는 게 이제 보이는 것 같고, 인상이 전혀 달라지네, 이렇게 되니까. 그쵸. 딴 사람 같아요, 지금. 코가 얼굴의 중심이잖아요. 그렇네, 정말로. 이때 정말 실감을 많이 했었죠. 아, 그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또 막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들이 네. 이 사진에 많이 이 사진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생각나요. 마음이 어땠어요? 그냥 막 다 망한 것 같았어요. 길진 않지만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 그렇게 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냥 다 망한 것 같더라고요. 재기할 수 있을까? 뭐 사실 뭐 이루는 것도 없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얼굴이 우선적으로 보여지는데 내가 대면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계속 우울의 늪에 빠져서 당연히 살았었어요. 본인도 본인이고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뭐 친구들 여기에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예. 부모님한테는 정말 죄를 지은 그냥 불효자 같은 느낌이었고 잠시만요. 그리고 뭐 주변 친구들도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네. 근데 그 걱정해주는 마음이 막 엄청 반갑지가 않은 그런 마음 상태였었어요. 고마운데 그 고마운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힘든 일 겪어보신 맞아요. 예, 분들은 알 예. 텐데 예.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동창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가더라고요.